デビューの Make You Happy、 こちらはですね、日本を含む全世界の音楽配信サイト世界110巻110で1位を取ったと。110巻、はい、世界的に人気さんですか。ジェアパークさん、独特の個性の、何と言っていいかわからないけれども、でも彼の引き出す能力っていうのがすごくて、厳しいようでいて優しい、最後見捨てないみたいなですよ大ね。正解です。本当にそうだと思います。なんかあったかいんですよね、すごくハートフルな言葉をたくさんくれて、君はここがいいけどもっとこうしたらいいよっていう風な言葉をくれるんですよ。だから J.Y. パークさんを上司にしたいっていう声がめちゃくちゃ上がったんですよ。こんな上司が欲しい。はい、この方ですよね。大手芸能事務所 JYP の創業者であり、自身もデビュー27年目の現役アーティストであるわけなんですが、 2PM や TWICE を育て、ウィル・スミス、そして SMAP にも楽曲を提供してきた方、すごい方ですよね。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K-팝은 정말로 인기가 있을까란 질문에 확실한 증거로 대답해드리고, 90데이 코리안이라는 사이트에서 외국인에게 K-팝에 대해 친절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재미있어서 소개하고 그 댓글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K-팝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을까란 질문을 때론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곤 합니다. 우리의 K-팝은 한류를 가장 앞에서 끌고 있는 느낌이라, 그런 면에서 오늘은 K-팝이 정말 잘 나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란 방법을 고민하다 찾아보고 간접적으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계속해서 옆나라 일본에서 K-팝이 과장되었다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하고 있어서, 그럼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일본의 J-팝과 비교하면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비교를 해봅니다. 비교는 간단합니다. 어느 나라건 어떤 물건이 잘 팔리게 되면 소비가 많이 되고, 또 소비량이 많아지면 그 물건의 가치 상승과 더불어 경매 시장에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경매 사이트 eBay에 올라온 K-팝, J-팝의 거래량을 조사해 봤습니다. 먼저 eBay 사이트에서 J-팝을 검색하면 7,620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J-팝을 검색했는데 밑에 이런 안내 문구가 나옵니다. 혹시 K-팝을 찾는 것 아닙니까? 란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그래서 K-팝을 검색합니다. K-팝을 검색하면 18만 474건이 검색됩니다. 그리고 혹시 J-팝을 검색하는 것 아니냐는 멘트는 없습니다. 이 지표만 봐도 전 세계적으로 약 23배 정도 K-팝 관련 물건이 더 많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K-팝과 J-팝의 차이는 이제 23배 정도라고 간접적으로 인기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완벽한 객관적 지표가 될 수 없으나 실물 거래라는 측면에서 흥미로운 결과라 생각합니다. 그냥 재미있는 조사라고 생각하시고 가볍게 넘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90데이 코리안이라는 사이트에 K-팝에 대한 외국인에게 가이드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흥미가 있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K-팝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고 왜 그렇게 인기가 있는지 더 알고 싶을 것입니다. 아니면 한국에 대해 궁금해서 음악에 대해 더 알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기사는 K-팝이란 무엇인가 뿐만 아니라 이 음악 현상과 관련하여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볼까요? K-팝은 한국 대중음악입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주류 음악입니다. 한국의 한국 팝 음악은 미국의 테일러 스위프트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K-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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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팝으로 쓰여진 한국 팝을 볼 수 있습니다. K-팝 음악이란 용어 K-팝 아래에는 다양한 음악 장르가 포함됩니다. 한국 팝과 함께 록, 힙합, 일렉트로닉 음악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 K-팝은 상당히 새로운 형태의 음악으로 간주됩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듣고 계신 K-팝 음악은 1990년대에 형성되었습니다. K-팝의 뿌리는 1950년대부터 시작되어 이미 다양한 유형의 서양 음악과 팝 그룹의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미국의 대중문화는 특히 K-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초의 K-팝 그룹은 어떤 그룹입니까? 다른 음악 장르와 달리 현대 K-팝의 시작은 특정 날짜로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1992년 4월 11일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이 처음으로 TV에 등장해 노래를 부른 날짜입니다. 1995년 SM 엔터테인먼트, 1997년 JYP 엔터테인먼트, 1998년 YG 엔터테인먼트 등 이 회사들의 등장은 가장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이 결성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 최초의 그룹은 1996년에 데뷔했습니다. K-팝 아이돌은 무엇입니까? 아직 K-팝 음악을 처음 접한다면 원디렉션, 리틀믹스, 피프티 하모니 인 더 웨스트와 같은 팝 그룹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아이돌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K-팝 아이돌은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한국 대중음악을 만들고 젊은 관객을 대상으로 한 그룹 및 아티스트입니다. 이 그룹은 노래, 랩, 춤 중 하나 이상의 특히 재능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이 아이돌들은 종종 10대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입사한 후 노래, 랩, 춤, 외국어 등의 분야에서 수년간 열심히 훈련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이 운이 좋고 재능이 있다면 10대 말에 아이돌 그룹에 뽑힐 것입니다. K-팝 그룹은 정기적으로 음악 싱글과 눈에 띄는 곡으로 가득 찬 앨범을 발표합니다. 매주 그들은 한 달에서 2달 동안 그들의 대표 싱글을 노래하기 위해 많은 음악쇼에 갈 것입니다. 곡이 중요하지만 그룹 멤버들의 스타일링, 잘 짜여진 안무, 곡 퀄리티, 뮤직비디오에 항상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조합은 각 시대에 대해 선택한 스타일 개념의 이야기를 알려줍니다. 일부는 이러한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음악을 공연하고 홍보하는 각 주기마다 완벽한 아이돌 그룹의 모습과 스타일을 모으는데 제조업체처럼 일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K-팝 아이돌 그룹과 노래는 누구입니까? 매월 데뷔하는 새로운 한국 팝 아이돌 그룹이 있으며 이에 따라 어떤 그룹이 가장 좋은지에 대한 대중의 의견이 바뀝니다. 아이돌 그룹이 최대 10년 동안 음악을 만들고 함께 활동한 다음 솔로 아티스트나 배우가 되는 등 다른 직업으로 이동하는 것도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일부 아이돌 그룹은 더 성공적이고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어떤 그룹은 더 유명해서 많은 세대의 K-팝 청취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유명한 K-팝 걸그룹은 누구인가요? 소녀시대가 좋은 예입니다. 그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눈길을 끄는 노래와 컨셉으로 K-팝 최고의 걸그룹으로 오랜 경력을 쌓았습니다. 예를 들어 지라는 노래를 들으면 적어도 하루 종일 머릿속에 반복해서 들릴 것입니다. 또 다른 거대 걸그룹은 원더걸스입니다. 소녀시대만큼 활동적이지 않고 인기곡도 많지는 않지만 히트곡 노바디는 지금까지 가장 인기 있는 K-팝 노래 중 하나입니다. 유명한 K-팝 보이그룹은 누구입니까? 보이그룹 중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두 그룹은 항상 동방신기와 빅뱅이었습니다. 동방신기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큰 팬클럽을 가지고 있었고 인터넷에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팝그룹 빅뱅은 각 앨범마다 새로운 음악으로 진화하는 독특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새로운 아이돌 그룹의 길을 닦았지만 그들의 스타일과 음악은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 가장 인기 있는 그룹 중 하나인 방탄소년단이 있습니다. 이 아이돌 그룹은 한국보다 미국과 다른 나라에서 더 히트를 쳤습니다. K-팝은 어떻게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습니까? 한국의 여러 음악 회사들이 국제음악시장, 특히 미국에 진출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시도를 한 그룹은 원더걸스입니다. 2012년 여름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전세계 라디오에서 히트를 쳤을 때 전세계가 K-팝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K-팝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래전 운이 좋아서 아시아, 유럽, 브라질에서 살았다면 좋아하는 K-팝 아티스트의 작은 클럽 콘서트에 참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블랙핑크와 같은 그룹이 콘첼라에서 음악을 공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의 K-팝, 일부 미국 TV 프로그램과 영화에서도 한국 노래를 장면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TV쇼 루시퍼는 에피소드 중 하나에서 인기 있는 샤이니 노래 루시퍼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DC 코믹스 블랙버스터 영화 저스티스 리그에서 블랙핑크의 노래가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K-팝은 왜 독특합니까? 아이돌 그룹이 있는 K-팝은 특히 서양 음악과는 상당히 다르지만 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중독되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멜로디가 눈길을 끌고 안무가 인상적이며 그룹 구성원들이 모두 아름답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룹 멤버들이 춤을 추는 경우에도 뮤직비디오를 멋지고 고품질로 보이도록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룹에는 돋보일 수 있는 특정 스타일이 있습니다. 한류란 무엇이며 K-팝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K-웨이브라고 불리우는 한류는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한국 문화, 특히 예술과 화장품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아진 것을 의미합니다. K-팝은 한류의 일부로 포함되지만 드라마, 영화,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 화장품도 포함됩니다. 한류, K-웨이브는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인기를 얻었지만 오늘날에는 현재의 문화, 음악, 영화, TV,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과 행동 습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사의 댓글 반응입니다. 예전에 K-팝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제일 좋아하는 아이돌은 RM, 정국, 리사, J.O.B고 제일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은 BTS. 나는 지금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 그래서 나는 한국 아이돌들이 라이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직접 듣고 싶어.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대해 완전 신참인데 최근 새로 데뷔한 아이돌 그룹 시크릿 넘버에 푹 빠졌습니다. 어제 저는 최신 킹 오브 마스크드 싱어 에피소드를 보았고 패널리스트 중 한 명이 시크릿 넘버의 디타였습니다. 그녀는 나처럼 인도네시아에서 왔으며 MC가 그녀에게 새로운 한국어 속어를 배웠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피담 또는 비담과 같은 소리를 냈고 자막은 통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다른 패널리스트 중 한 명이 피주얼 담담 또는 그와 비슷한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고 자막에는 더 핸섬 원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이 올바른 용어인지 용어의 기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BTS 소녀시대 빅뱅 내가 미치도록 사랑하고 아직도 전설입니다. 방탄소년단은 모든 K-팝 그룹 중 최고의 업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설입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방탄소년단. 가사를 통해 단어를 발음하고 의미를 찾는 데 정말 도움이 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룹은 블랙핑크이고 그들의 노래는 정말 한국어를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룹 세븐틴 노래를 들을 때 너무 기뻤고 아주 기본적인 문법이지만 그들이 부르는 단어를 이해하면 황홀해졌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곧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저에게 동기를 부여했으며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밴드는 방탄소년단입니다. 정말 한국어 단어를 조금이라도 배우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방탄소년단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기사가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댓글이 많지 않네요. 한국인인 저도 K-팝을 설명하라고 하면 딱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힘든데 이런 사이트에서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어서 외국인이 K-팝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 내용이 100% 맞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의견 차이가 있어서 K-팝의 시초가 누구냐란 질문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누가 인기 있는 그룹이냐에도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친절한 TMI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땡큐겠죠. 그리고 오늘의 키포인트는 이베이에서 J-팝을 검색하면 혹시 K-팝을 찾는 것 아니냐는 이 간단한 문구가 J-팝에 은근히 굴욕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